네, 오늘은 편입학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추천할 만한 편입학원이 어디가 있고 추천하기 힘든 편입학원이 어디 있는지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무료 상담을 진행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실제로 광고에 많이 노출이 돼서 나오는 학원들, 김영 편입이라든지 에듀윌 편입, 해커스 편입 등에 바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광고를 많이 한다고 꼭 좋은 학원은 아니겠죠. 그리고 학원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마케팅 비용을 써서 광고를 하는 학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 입장에 서서 어떤 학원을 선택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편입 컨설턴트로 지금 16년째 일을 하고 있고 4년 전에 김영 편입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고 현재는 프리랜서로서 학생들 컨설팅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책도 쓰고 학생들 상담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크몽이나 네이버에서도 편입 분야 1위 전자책과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현재 어느 학원 소속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객관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학점은행제 플래너에게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학점은행제 관련해서는 당연히 객관적인 얘기를 듣지 못하겠죠. 등록을 시켜서 수수료를 받는 직업이 플래너다 보니까. 하지만 저는 플래너 일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부분에서도 솔직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해야 되는지 부분부터 일반 학사, 어떤 게 그 학생에게 더 유리한 부분이 뭔지, 무조건 학사가 유리하진 않거든요. 네, 다시 본론 돌아와서 우선 추천해야 되는 학원도 있겠지만 피해야 될 학원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남는 학원 중에 이제 추천할 수 있는 학원이 더 좁혀지겠죠, 후보군이. 그래서 우선은 김영 편입 같은 경우가 가장 점유율이 높아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찾는 학원이 되겠고, 반대로 또 완전 소형 학원이나 과외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이제 베이스가 좀 부족하거나 좀 소수 정예로 하고 싶은 학생들은 그런 학원들을 또 찾기도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편입 과외 같은 경우는 학원 수강을 정말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학생들은 초반에 조금 해볼만, 활용할만 하지만 끝까지 커리를 가져가기에는 추천하기 힘듭니다. 강사 편입 과외를 해주는 선생님 나이대도 보통 그냥 합격생 정도의 수준이고, 말 그대로 질문을 더 그냥 나한테 맞는 질문을 그때그때 할 수 있다라는 장점 외에는 강의력이나 실제 12월 되면 편입 영어나 수학 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난이도까지 수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끝까지 계속 과외를 하는 것은 추천하기 힘들고요. 요즘에 편입이나 P&A 편입이나 이런 편입 과외를 모티브로 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나오는 학원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무료 상담이나 유료 상담을 통해서 만난 학생들의 후기를 들어도 그렇게 추천할 만한 학원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편입 학원이라는 게 개인 베이스나 현재 공부할 수 있는 상황, 휴학생도 있겠고 재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강사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편입학원 선정 관련해서는 제가 무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무료 상담을 통해서 개인 상황에 맞는 학원을 추천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선은 편입학원이 사실 많은 것 같지만 광고를 많이 하는 김영 편입, 해커스 편입, 에듀윌 편입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중소형 학원들로는 편입 N, 레알 편입, 위너스 편입, 기숙학원 편입 학원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아주 작은 학원들은 조금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제해서 후보군에 있는 학원들은 3, 4개 정도밖에는 사실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편입학원을 선택하기 전에 인강과 편입학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편입학원의 목적과 인강을 듣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편입학원은 당연히 기본적인 평균 강의력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관리나 강제성이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그게 바로 인강이 없는 부분이니까요. 인강은 수업 자체만 이렇게 듣는 개념이고, 이제 학원을 다니면 출석 체크에 대한 강제성, 그리고 매일 어휘 테스트, 복수 테스트, 위클리 테스트, 매달 보는 또 시험, 이런 테스트들의 강제성, 그리고 담임 선생님을 통한 상담, 그리고 공부하면서 모르는 게 생길 때 질의응답, 그리고 또
학원에서 자습을 하면 같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끼리도 자습을 하는 그런 분위기,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학원에서 얻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인강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인강의 선택 기준은 이제 100% 강의력이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인강에 대한 제가 영상을 따로 또 찍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명 편입 학원을 이제 관리력이 대형 학원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기명 학원을 선택하는 이유가 흔히 말하는 1타 강사들이 많다라는 이유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학원을 선택할 때 기명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기명 편입 1타 강사가 10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수도권에 10개 정도의 캠퍼스가 있다. 그럼 본인이 기명 대표라면 10명의 1타 강사들을 한 개의 캠퍼스에 몰아넣을까요? 아니면 분산시켜서 포진을 할까요? 네, 후자죠. 분산시켜서 포진을 합니다. 한 캠퍼스에 1타 강사를 다 몰아넣으면 나머지 캠퍼스들이 장사가 잘 안되겠죠. 그래서 내가 기명 편입 강남 캠퍼스를 간다고 해도 영어를 들었을 때 4명의 강사에게 수업을 듣는데 그 중에 1명의 1타 강사를 만날까 말까 한 확률이에요. 왜냐면 내가 종합반을 갔을 때 강사를 선택할 수 있지 않고 정해진 시간표대로 시간대를 선택하면 강사들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학원 입장에서는 1타 강사 한 반에 1타 강사도 넣지만 신규 강사도 같이 섞어서 넣게 됩니다. 강사비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1타 강사 수업을 듣기 위해 기명 편입 학원을 다닌다? 그거는 목적에 맞지 않죠. 그 얘기는 기명 편입에서는 인강을 듣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인강은 내가 강사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강의력 기준이 돼서 기명 편입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제 인강을 들을 땐 기명 편입을 선택을 해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학원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관리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물론 제가 학원은 기명 편입은 무조건 피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기명도 지방에 캠퍼스가 있는 유일한 또 학원이 기명 편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상황에 맞추어 사시는 지역에 맞춰서 기명 편입만 있다라고 하면 기명 편입을 다닐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가려고 하는 학원의 이제 관리나 직원 1인당 맞는 학생 수가 좀 나쁘지 않다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기명 편입을 선택할 때 강의력 때문에 기명 편입을 선택하는데 학원을 선택한다.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학원을 다녀야 되냐, 인강을 다녀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답은 두 개를 다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학원을 다녀야 되는 시기, 인강을 다녀야 되는 시기, 이거를 잘 조절을 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우선은 만약에 학원을 5개월을 다닌다고 가정을 한다면 7월부터 쭉 5개월을 다니는 것보다 초반 3개월, 막판 2개월 이렇게 다니는 걸 더 추천드려요. 내가 편입 영어를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학원에서 얻어야 되는 부분, 수업만 듣는 게 인강이라고 하면 자습 때 어떤 책으로, 어떤 밸런스로, 어떤 공부로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담에 대한 부분인데, 초반에 편입 영어를 시작할 때 그런 가이드를 잡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편입 영어를 언제 시작했냐, 이 기준은 사실 학원을 언제부터 다녔냐, 이 기준과 동일하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 플랜도 잡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관리 부분, 조금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은 당연히 인강보다는 학원이기 때문에 초반에 학원 수강을 추천드리고, 그 후에 베이스가 좀 올라오면 그 후에는 내가 인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학원만 쭉 1년 다닐 것도 아니고 인강으로만 쭉 1년만 할 것도 아니고, 그 두 가지를 적절히 밸런스 있게 섞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제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전적대나 학과, 목표하는 학교, 지금 현재 베이스 등을 고려해서 무료 상담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더보기란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네, 그러면 학원별로 간단하게 특징 이런 것들 좀 알아보면, 지금까지도 제일 많이 말한 기명 편입의 경우는 편입 수험생을 60% 넘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 1위인 학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규모가 큰 만큼 수도권 외에도 지방에 많은 캠퍼스를 갖고 있고 약 20개의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예 지방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운영되지 않고 이름만 빌려주는 프랜차이즈 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그냥 이름만 김영이고 사실 강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뭐 부산, 뭐 대구, 대전까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장점이고 김영 편입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에는 다른 학원들이 아예 없거든요. 에듀윌이나 해커스 소형 학원들은 수도권에만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죠. 단점은 장점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연고대 전문관이나 또 연고대 관련 과목들 생물, 화학, 물리 이런 모의고사들, 논술 관련 모의고사들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특화 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의 유일하게. 에듀윌 편입이나 해커스 편입 같은 경우는 생생내기 약간 구색 맞추기 식으로 논술, 연고대 관련한 과목들을 이제 개설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사실상 그냥 구색 맞추기 정도이지 추천할 만한 것들은 아니고요. 연고대 준비하는 분들이나 약대 편입 뭐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은 김영 편입 말고는 추천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는 학원비가 비싸다라고 했는데 학원비는 사실 더 비싸거나 이렇진 않아요. 또 소수정예나 소형 학원들은 한 반에 들어가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또 그만큼 수강료가 쌀 수는 없거든요, 구조상.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영어가 약 50만원에서 55만원 사이, 편입 수학이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 다 그렇게 평균적으로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도 그렇고. 김영은 회원가입비 20만원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뭐 설명회나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수강료는 다 비슷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 뭐 단점은 1인당 직원 1인당 맞는 학생 수가 많다, 그 부분은 팩트긴 하니까요. 그래서 많으면 직원 1인당 학생 100명, 150명까지도 맞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반에 보통 4, 50명 들어가는데 두세 개 반을 맞는 거죠, 한 직원이. 근데 이제 그거 상담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상담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 하는 배치 상담, 원서 배치 상담 같은 경우도 한 명당 이제 2시간은 걸리거든요. 최소한 한 학교당 한 10분 잡아도 10개 학교 쓰면 100분이잖아요. 그럼 대충 2시간이 걸려요. 근데 100명의 학생인데 한 사람당 2시간이 걸린다. 근데 원서 접수 기간은 약 2주, 3주 내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원서 배치 상담도 대형 학원의 자료가 많더라도 실질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받는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런 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김영에서 이제 유명 강사로는 윤상환, 조수연, 정병권, 황선웅, 안토니오, 변철수 등의 강사들이 있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1타 강사들은 1타 강사라고 불리게 된 이제 이유, 히스토리들을 살펴보면 꽤 다 다양해요. 뭐 마케팅을 많이 해서도 있고, 옛날에 좀 적중을 많이 한 이력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고, 근데 적중이라는 게 매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 꼭 1타 강사에 대한 이렇게 뭐 집착이나 뭐 너무 이제 맹신하지는 할 필요는 없다 보시면 되고요. 해커스 편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토익에서 유명한 브랜드죠, 해커스는. 그래서 이제 지금 종로나 강남, 수원 이렇게 3개 정도 캠퍼스를 운영하는데, 뭐 김영이 1위라고 하면 나머지 2, 3등을 뭐 해커스, 에듀윌이라고 보긴 하지만 1등과 2, 3등의 격차는 사실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캠퍼스 규모나 강사들 규모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해커스 편입 같은 경우나 에듀윌 편입은 온라인 마케팅이나 광고비 마케팅 비용을 아주 많이 쓰고 있는데 커뮤니티도 운영을 하고요. 해커스 편입은 해커스 편입도 네이버 카페에서 큰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편준사라는 카페도 운영하고, 에듀윌은 뭐 편입 몬스터라는 큰 카페를 또 운영하기도 하죠. 우선 해커스 편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젊은 토익 강사들이 많이 투입되기도 하고, 강사들이 조금 흔히 말하는 1타 강사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편입에 대한 경험이 또 많이 없기 때문에 기 강의력에 있어서는 추천하기 약간 힘든 학원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시스템도 대형 학원을, 김영 학원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서도 큰 장점은 없죠. 유명 강사로는 박지성, 김나정, 박현송, 홍창희 등의 강사들이 있고요. 에듀윌 편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공무원으로 유명한 브랜드죠. 그래서 2, 3년 전에 편입 시장이 들어왔고, 이제 별 반응이 없자 작년에 위드스타 편입을 인수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에듀윌 편입의 대표 강사들은 위드스타 편입 대표 강사들이라고 보면 돼요.
소형 학원인. 뭐 공무원 시장에서 황금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 문제가 불거졌고, 요즘 시기상으로도 공무원 쪽으로도 시장이 안 좋고 편입 쪽으로도 점유율을 많이 못 뺏어온 상황이라 학원 내부 사정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제 직장 전 동료들도 뭐 에듀윌이나 뭐 여러 학원들에 포진돼 있는데 권고사직이나 이런 거 희망퇴직 같은 걸 받는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 봤을 때 내부 사정은 꽤 좋진 않아 보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비용은 많이 쓰고 있고, 또 학원비 할인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소형 학원 강사진이라는 부분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큰 장점이 있는 학원은 아니다. 유명 강사로는 고한이, 저스틴, 서영주, 이승훈 강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편입 N이라는 학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소수정의 컨셉으로 운영되는 편입 학원인데, 규모가 크진 않지만 우선은 김영이나 이런 데 있었던 강사들이 라인업으로 있고요. 캠퍼스는 노원, 일산, 강남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원래 홍대에 있었는데 홍대 캠퍼스가 없어지고 그게 이제 강남으로 이전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소수정의 컨셉인 학원이라 그 부분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여기도 나쁘지 않은 그런 학원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제로 한반 수업이 몇 명이 될지, 관리는 얼마나 이루어질지, 직원들은 또 얼마나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이런 작은 학원들일수록 나한테 맞는 강사가 있는지 되게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문가 편입은 21년도에 사업을 종료했고요. 브라운 편입이 또 있는데, 브라운 편입은 최근에 김영 편입에서 인수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편입 수학의 한아름 강사도 이제 브라운 편입 쪽으로 갔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 강사로는 김선웅, 이재영 등이 있는데, 이제 김영에 있는 한아름이나 여러 강사들이 이제 브라운 편입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아주 소형 학원은 레알 편입이 있는데 당산과 노원의 두 캠퍼스를 운영하고, 리드윈 편입도 소수정의 컨셉에 있는 강남에 있는 학원인데, 또 위너스 편입 또 이제 일산, 대방, 사당에 이제 캠퍼스가 있는데, 이런 학원들은 소형이어도 너무 소형이에요. 그래서 원장 혼자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곳은 가격이 어떻더라도 싸더라도, 사실 싸지도 않지만 추천하기 힘든 학원이고, 기숙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숙학원은 강제성에 있어서 확실하지만 강사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좀 추천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편입 학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론은 내가 학원은 오프라인으로 다니는 학원이기 때문에 내 집과의 위치도 중요하겠죠. 통학거리가 편도 2시간 이상 넘으면 불가능하니까, 제가 볼 땐 맥시멈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거리면 그만큼의 이득이 있다면 다녀볼만 하지만, 어쨌든 위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사진, 학원비는 다 비슷하니까요. 강사진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관리,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학원, 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조금 더 확실한 솔루션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편입 인강과 또 다른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